정체기가 왜 오느냐? phrasal verb로 표현하는데 그걸 자꾸 인지를 못한 채 무슨 이건 특정 단어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맞아요. 그 중심의 학습을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스피킹이 안 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그 수능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학습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영어 스피킹.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하지만 사실 잘하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그 정체기를 겪는 것 같은데 이 어떤 돌파구를 이렇게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알려준다는 데는 너무 많고 근데 뭘 또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면은 해도 별로 안 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체기를 뚫고 확실히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이번에 이제 출간되는 책은 구동사 관련이지만 네. 구동사뿐만이 아니고 어휘적인 문제일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어떤 남이 써놓은 글을 읽을 때 이 특정 단어를 봤을 때 아는 것하고 이거를 내가 아웃풋했을 때는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맞아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obvious라는 단어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보면 네. 한국 사람들 영어 공부하는 보면 거의 어쩔 수 없는 것이 우선 사전에 굉장히 집착해요. 네. 사전의 뜻이 명백한 뭐 분명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생김새가 명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응용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어떤 예문을 들려드렸냐면은 어떤 사람이 뉴욕 출신인데 근데 상대가 내가 뉴욕에서 왔다는 걸 대반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니까 그렇게 티가 나요?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티가 난다는 거하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식은 분명한, 명백한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네. 절대 생각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흔히들 제시하는 방안으로 예문을 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문은 속에서 보면 떠올릴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예문을 본다는 얘기는 그것을 분명한 명백히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짧은 예문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속으로 일단 들어가 보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부족하다고 봐요. 저도 안 해봤겠어요. 영영사전에 예문 외웠는데 왜 생각 안 나? 네. 티가 나는 게 뭐지? 이렇게 자꾸 되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호흡이 긴 스토리 속에서 어휘 학습을 좀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리딩 자료가 됐건 또 유튜브 영상이 됐건 뭐 특히 드라마가 이제 참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그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대사가 Is it that obvious? 이거였어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분명한가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티나요? 뉴욕 출신인 게? 이제 그런 식의 어휘적으로 내가 독해를 할 때 해석이 되는 단어하고 스피킹 할 때 끄집어낼 수 있는 단어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독해 해독용어로는 5,000개를 알고 있는데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어휘는 100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막히지. 신 박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단어를 모르는데 뭐가 되겠냐. 그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맛이 좀 밍밍하다. 뭐 이런 단어를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블렌드거든요. 네. 그 단어를 모르면 it tastes 하고 막혀. 그럴 수. 동사에서는 또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테이스트가 맛이 나다. 네. 근데 형용사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오늘 저희가 구동사 얘기하려고 만난 시간이긴 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범위 속에 들어온 스피킹용 어휘가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정신을 그래서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리딩 할 때 빨리는 해석했으니까 답 맞췄으니 이런 거였잖아요. 그동안이 수능이고 맞아요. 토익이고 다. 그러고 나 이제 독해 돼. 이런 식인데 이제 스피킹은 마음 자세를 바꿔 먹어야 돼요. obvious라는 것이 언제 쓰는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듣고 뭐 글 속에서도 보고 그걸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우리말스러운 것들이 구동사로 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두 친구가 하는 대화예요. 근데 두 친구 다 파티에 가야 돼. 한 친구 못 가게 된 거야. 파티 호스트가 초대해 줬는데 못 가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대충 내가 둘러댈게. 둘러댈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한국말이 그러네요. 구동사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구동사를 학습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특정 구동사를 여러 군데 써먹으면서 걔들이 소통을 하거든. 네이티브들이. 국어 영어에서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동사거든. I will just come up with something이라고 해요. 급하게 뭐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면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네. 그걸 알고 그 드라마를 보면은 I will just come up with something 선명하게 들리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정체기가 왜 오느냐. 그런 것들을 phrasal verb로 표현하는데 그걸 자꾸 인지를 못한 채 무슨 이건 특정 단어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맞아요. 그 중심의 학습을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그걸 1년 내내 영어를 투자를 해도 스피킹이 안 느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 막 그런 것도 I can stand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상응하는 게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국어랑 매칭되는 게 없다고 설명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뭔가 아쉬웠거든요. 구동사에서 찾아서 다양한 곳에서 마주치고 이거를 이제 꺼내는 연습을 해야 그렇지, 되는 꺼내는 거죠. 게 참 어렵지. 솔직히 그게 제일 큰 네. 마지막 관문이고 네. 어려운 거야. 네.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대단히 훌륭한 강사분들, 뭐 연봉이 어마어마하다는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네. 뭐 셀럽이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가르치시고 또 효율적으로 가르치시고 워딩이 간결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학학습은 그러한 기존의 학습으로 점수 끌어올리기로 잘 안 되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들의 논리라면 mess up이라는 구동사가 있다고 치고 일을 그르치다, 망치다, 엉망으로 만들다라고 외웠을 때 mess up을 쓸 수 있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네.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그 연인이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여사친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그 여사친 중에 한 분이 그 남자를 좀 짝사랑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는데 그 분에게 온 카톡이나 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자기 여자친구가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단톡방에서 어떤 남자가 나 큰일 났다. 네. 그럼 어떨 때는 큰일 났다, I'm in troubl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I messed up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상황을 mess up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지실수로. 그런 거를 도외시하고 계속 선명한 뜻만 외워가지고 나 논리적으로 이해했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그 수능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학습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영어 스피킹은. 구동사 얘기를 좀 더 심화해서 하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야, 그 입금 됐냐? 우리는 입금이라고 하면 송금, 입금 시스템적인 단어는 영어가 쉬워요. sent, wire, wire가 돈을 송금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걔는 어떻게 하느냐? payment가 came through 됐대요. 부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저한테. come through만의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돈이 cent나 wire는 중성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드디어 입금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동사에는 뉘앙스가 묻어 있거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을 다 부사로 처리하려고 그래. Finally, you know.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체기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쓰는 영어하고 원어민이 쓰는 영어 좀 다르네? 글자로 come through가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해석이 가능하지. 빠르게 말을 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선명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 흐릿하지, 자기가 표현 못하지. 그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구동사를 건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청취가 우선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둘째 문제야. 그걸 정책의 전 이유 두 가지를 일단 꼽아드릴게요.